독서논술TV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서논술 2편에 이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떨까? 트릭의 샘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노란 옷의 남자가 터크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터크 씨의 집에 나타나기 전에 노란 옷의 남자는 위니의 아빠 포스트 씨를 찾아가서 위니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트리갭 숲을 받아냅니다. 터크 씨 집에 나타난 노란 옷의 남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추적해왔고 드디어 당신들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노란 옷의 남자는 포스트 씨로부터 받아낸 계약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트리갭의 샘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트리갭의 샘물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터크 가족은 못된 마음을 먹은 노란 옷의 남자를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노란 옷의 남자가 위니를 끌고 가며 트리갭의 샘물을 위니에게 마시게 해서 죽지 않는 샘물의 효능을 광고하겠다고 합니다. 위니를 향한 노란 옷 남자의 악랄한 계획에 격분한 터크 부인은 총신으로 노란 옷 남자의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이 책에서 땅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노란 옷의 남자를 내려다보는 터크 씨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노란 옷의 남자를 보는 터크의 표정은 마치 창문을 통해 만찬 장면을 들여다보는 굶주린 사람과 같았다. 그는 황홀한 듯이 부러운 듯이 노란 옷의 남자를 보고 있었다. 생명의 순환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터크 씨의 간절함이 강렬하고도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말이죠. 왜 터크 씨가 쓰러진 노란 옷의 남자를 부러운 듯이 절박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고 글로 써보세요. 책의 다른 부분에서 생명의 수레바퀴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터크 씨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는 대화를 찾아봅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2장과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터크 씨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고 트리갭이라는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꿈 말이요. 12장에서는 터크 씨가 보트를 타고 위니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들려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생명의 수레바퀴의 일부가 아니야. 빠져나와 버렸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야. 우리 가족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죽는 것 없이는 사는 것도 없어. 우리 가족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거야. 나는 다시 움직이고 변화하고 싶어. 그것이 끝내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라도 좋아. 터크 씨의 간절한 소망은 태어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마침내 죽어서 사라지는 생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옷의 남자의 죽음으로 터크 부인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위니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터크 가족은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터크 가족이 떠나기 전 어느 날 터크 신의 둘째 아들 제시는 위니에게 트리갭의 샘물을 병에 담아 갖다 주면서 자라서 17살이 되면 병에 든 샘물을 마시고 자기들을 찾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느 날 위니는 동네에서 개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뚜꺼비의 등에 제시가 준 트리갭의 샘물을 부어주며 말합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안전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생명의 수레바퀴의 한 부분으로서 자라고 변화하고 마침내 죽어서 사라지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두꺼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부어준 이후 위니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가끔 숲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하면서 지냈을까요? 오랜 세월이 흘러 터크 가족은 너무 많이 변해서 옛 모습을 찾기 힘든 트리갭 마을에 들릅니다. 트리갭의 숲도 위니네 집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터크는 마을의 묘지에서 78세에 사망한 위니의 묘를 발견합니다. 위니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니의 묘 앞에서 터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곳에 위니가 있기를 바랬지만 막상 확인하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터크는 옷깃을 여미고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잘했어. 터크 씨는 마을의 묘지에 위니의 이름이 있기를 바랬지만 막상 확인을 하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터크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터크 씨는 위니가 생명의 수레바퀴 한 부분이 되어서 마을의 묘지에 편히 묻혀 있기를 바랬습니다. 위니가 자기들처럼 아무 쓸모없이 영원히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묘비에서 위니의 이름을 발견하자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무너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터크 씨가 위니의 묘 앞에서 잘했어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했겠지만 다행히도 위니는 영원한 삶 대신 생명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용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랙의 샘물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질문들을 패키지로 드립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글로 적어보세요. 터크 가족은 왜 영원히 살게 되었나요? 생명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터크 가족은 자신이 죽지 않는 존재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터크 씨처럼 생각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노란 옷의 남자처럼 생각할 것 같은가요? 노란 옷의 남자는 트리갭의 샘물로 무엇을 할 작정이었나요? 노란 옷의 남자는 생명을 돈을 받고 팔아서 상품화하려 했습니다. 생명을 상품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을 상품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영화 인타임을 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상품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오늘 독서 논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